자, 안녕하세요. 해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부탁하신 줄자를 그려볼 건데요. 줄자 중에서도 줄자 종류가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할까 생각해봤는데 그 상명대 문제은행에도 출제되어 있는 개체를 선택해 보았어요. 그래서 크롬, 쇠로 되어 있는 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대 입시생이라면은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줄자 종류가 많아서 뭘로 할까 하다가 이것을 선택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금속 질감을 설명하기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색을 진행을 하는데요. 크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 금속 질감 할 때는 어둠부터 잡잖아요. 이게 무조건 정답인가요? 라고 말하면 그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쉽고 빠른 방법, 그리고 태워먹지 않고 훨씬 더 맑고 경쾌하게 나올 수 있는 금속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둠을 먼저, 어둠 중에서도 제일 진한 어둠, 생블랙을 먼저 찾아주고 그런 다음에 다음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블랙으로 먼저 잡아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블랙을 잡을 거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형태가 어떤 그리드를 갖고 있고 어떻게 생겼고, 그걸 정확하게 어두운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고 묘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본인이 형태에 대한 관찰력을 충분하게 익혀주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둠, 제일 어둠이 되는 부분부터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도 옛날에는 그레이부터 해서 해봤는데 이게 더 쉽더라고요, 방법이. 그리고 훨씬 더 맑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블랙부터,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미리 남겨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부터 따들어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 엣지 부분 같은데, 실제 사진에서도 저렇게 블랙 부분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비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잡아주시고, 이제 저기 손잡이 부분, 손잡이 있는 부분은 블랙이잖아요, 그죠? 블랙 개체 궁금하신 구독자님도 있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블랙 개체 할 때는 섀도우근을 쓰기도 하고, 인디고를 쓰기도 하고, 틴트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세피아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기를 하는데, 이번 거에서는 섀도우 그린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섀도우 그린으로 밝은 부분을 먼저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블랙을 섞어서 두 번째 면, 그리고 생블랙으로 세 번째 면, 그렇게 해서 단계를 잡아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생블랙을 쓰지 않는 이유는 생블랙이 제일 어두운 면이어야 되기 때문에, 밝은 면에는 블랙에 물 타서 하는 게 아니고 섀도우 그린을 섞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이제 블랙으로 대략 어두운 단계를 땄으면, 사실 윗면이 밝고 두 번째 면이 중간, 세 번째 면이 어두운 면이니까 일단 한번 눌러주긴 해야 돼요. 그쵸? 옆면을 살짝 눌러줍니다. 거의 사진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에 있는 명화법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이제 미대 입시기 때문에 거기서 묘사가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눌러줄 부분 확실하게 눌러줘야 묘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와 안 할 수 있는 데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런 경우에서 선생님 저는 블랙을 먼저 치면 저걸 지나갈 때 블랙이 막 같이 이렇게 번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번져요. 하지만 그 번짐과 안 번짐의 차이는 물 농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너무 많으면 번져요. 근데 물이 또 너무 없어서 안 발라지죠. 딱 중간 정도의 농도 조절을 찾으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많이 해봐야 그죠? 경험치에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이 줄자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침착하게 그리셔야 돼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죠? 침착하게. 이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제가 핫둘 너무 웃겼는데,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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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심호흡하시고 투시 맞춰서 형태 틀리지 않게 그리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색깔이 궁금하겠죠? 저는 약간 틴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틴트에 약간 세피아를 살짝 섞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레드 바이올렛도 약간 섞었고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틴트 계열이라고. 이게 저 사진을 좀 기반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개체는 원래 뭐 인디고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 사진과 조금 비슷한, 아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색감을 좀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색을 선택한 거니까 뭐 저 색을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저것도 하둘 하면서 하나씩 찾아주셔야 돼요. 약간 볼륨감 있는 도톰한,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튀어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줘. 그러니까 빗터치를 막 넣는다기보단, 그러니까 대부분 빗터치를 넣잖아요. 빗터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입시에서는 그런 묘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넣긴 하지만 그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로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적으로 밀도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민물이다. 그러면 비치는 거 위주로 넣어주거나 약간의 빗터치지만 대부분 학생들의 문제점은 빗터치부터 넣기 때문에 묘사가 가짜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비치는 거 넣어주고 그리고 형태적인 것들 밀도를 높여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진이랑 유사하게 그리되 약간의 묘사를 조금 더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사 부분도 그려주시고 이제 앞부분 쇠도 마찬가지로 대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앵글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은 보이네요, 그죠? 앵글을 잘못 잡아가지고 다음엔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상을 찍도록 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매번 영상 때마다 하는 설명이지만 둥근 붓으로 할 때가 있고 사선 붓으로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계속 둥근 붓을 썼어, 그냥 둥근 붓으로 해가 아니고 내가 큰 면적을 펴바를 때는 사선 붓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저 줄자 오른쪽 부분 했을 때는 사선 붓을 썼잖아요. 그래서 둥근 붓으로 묘사를 하다가, 그쵸?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저 노란색이 비치는 거, 쇠질감은 비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꼭 비치는 것들을 너무 정직하게 비치기보단 약간의 굴절을 조금 더, 왜곡을 조금 더 시켜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묘사를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나 할까요, 그쵸? 그리고 노란색도 노란색 단계 한 단계만 쓸 게 아니고 약간은 포인트 주제부기 때문에 주황 색깔까지 써서 비치는 거를 넣어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랙 같은 거 어두운 면은 조금 약하게 잡힌 데는 블랙을 한 번씩 더 찍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렇게 한 땀 한 땀 그리는 거는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저런 거 잘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중력 해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마카 사용이죠. 쇠에서 굳이 무리하게 해서 자꾸 붓터치를 넣지 마시고요. 마카를 쓰십시오. 저 얼마나 편합니까? 진짜 강추합니다. 정말 쉽게 양감을 잡을 수 있고 한 톤 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 저거는 웜그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색연필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색연필을 사용하는 게 나쁘고 뭐 색연필 사용해서 좋고가 절대 없어요. 어떤 개체에서는 색연필 사용을 조금 적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개체는 색연필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개체에서는 색연필을 많이 쓰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개체는 색연필보다는 붓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럼 개체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경험치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뭐 유리라든지 이렇게 인공물 같은 경우는 색연필로 아웃라인 정도 다듬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튀어나와 있던 거는 붓으로 다 못 다듬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색연필 다듬어 주는 게 훨씬 쉽죠. 그리고 또 엣지 같은 것도 설명 같은 거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글씨를 썼는데 글씨는 절대로 붓으로 쓰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 앞에 있는 부분은 그래도 붓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색연필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포스터 컬러로 색감을 조금 더 얹던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붓으로 한 번에 정확하게 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극도의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색연필 단계를 다 잡아주셨으면은 하이라이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붓터치 개념보다는 엣지 위주로,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다듬어 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 밀도를 높이고 형태에 기반해서 그 형태가 생기는 그리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주로 엣지 위주로 묘사를 많이 하죠. 실제로 큰 면적의 어떤 묘사를 하기보다는 윗면과 옆면의 중간 넘어가는 그 가장자리 부분, 중간 면들을 많이 묘사해야 묘사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절대 붓터치 같은 거 많이 넣지 않으시면 돼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단 쇠진갑에서는 어둠부터 따서 그린다라는 거. 그게 중요했고, 그리고 조금 더 톤 다운 시키고 싶을 땐 붓으로 무리하게 하지 말고 마카를 이용해서 해주신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쵸? 쇠는 약간 비치는 게 중요하니까 약간은 왜곡돼서 비춰주시는 거,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뭐 봤을 땐 딱히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면 잘 안 되는, 그거는 연습 부족이에요. 저 한 땀 한 땀 그리는 걸 한 땀 한 땀 처음에는 공을 들여서 시간을 좀 들여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릴 때는 조금 더 스피드감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잘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하이라이트를 이미 남겨놨기 때문에 화이트를 많이 찍을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화이트가 이미 남겨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살짝씩 찍어주시고 뭐 약간 2번 색으로 따주는 거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어쩔 때는 웜앤콜을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서는 웜앤콜을 조금 적게, 왜냐면 이제 상상대에서는 그냥 거의 그대로 그리는 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이트를 찍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줄자를 요청해 주셨던 구독자님께 도움이 많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구독자님께서도 도움이 많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줄자 보여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대략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2번 톤으로 따는 묘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이제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완성작 이렇게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